가게 셔터는 내려와 있고 국밥 냄비는 불이 꺼져 있는데요. 한여름의 마음만은 아직도 끓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떠난 뒤 남은 테이블 위에 여름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도 자꾸만 뒤집어 보았습니다. 진동이 한 번만 와도 심장이 먼저 뛰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여름을 엄마라고 부르겠어요. 여름은 알고 있죠. 그 단어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고 가장 잔인했던 단어였다는 걸요. 장난이면 나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러면서도 여름은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봅니다. 엄마, 지금 갈게. 딱 6글자. 이 글자를 쓰는 손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확신했을까요? 민준, 너지? 여름의 목소리는 높지 않습니다. 화도 내지 않습니다. 그냥 논리로 자신을 붙잡습니다. 민준이 늘 그랬거든요. 화를 내게 만들고 그 화를 증거 삼아 여름을 몰아세우는 사람. 그러니 여름은 화부터 삼킵니다. 대신 생각을 꺼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한편 같은 새벽 강도현은 태산그룹 별관 로비에 서 있습니다. 목에 매던 넥타이도 대충 풀어던지고 커피도 마시지 않은 얼굴. 그 사람은 늘 여유가 있는 척하지만 지금은 그 척이 안 됩니다. 도연은 알 수 없는 불안에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합니다. 여름에게서 온 문자는 없는데 마음은 자꾸만 공항 쪽으로 끌리는 겁니다. 산여름, 또 혼자 뭘 감당하려고 하는 거야? 말은 틱틱대도요. 속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름은 울 때도 조용히 우는 사람이란 걸. 무너질 때도 남들 앞에선 안 무너지는 사람이란 걸.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도연은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옮깁니다. 공항으로. 여름은 택시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도시 불빛이 길게 흘러가는데 그 불빛이 마치 7년 전 기억처럼 번져 보입니다. 7년 전 그날도 여름은 어두운 길을 홀로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름은 늘 혼자였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것도, 국밥집을 지키는 것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도요. 그러니 여름은 믿지 않습니다. 엄마라는 말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올 리 없다고. 인천공항 맞죠? 네, 가장 빨리 가주세요. 여름의 목소리는 단정합니다. 단정해야만 합니다. 지금 여름이 흔들리면 여름은 또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테니까요. 입국 게이트가 열리고 수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여름의 시선이 딱 한 곳에 멈춥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걸어 나오는 두 아이. 쌍둥이 형제 하준과 하율입니다. 아이들은 두리번거리지도 않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이 작은 아이들이 나침반이라도 가진 것처럼 여름을 향해 곧장 걸어옵니다. 형, 찾았어. 저기 엄마 있어. 알아. 침착해. 놀라게 하면 안 돼. 아이들이 여름의 코앞에 멈춰 섭니다. 여름은 숨을 쉬는 법도 잊은 채 아이들을 내려다봅니다. 낯선 얼굴입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들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아이들의 눈망울을 마주한 순간 여름의 손끝이 찌릿하게 저려오면서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핑 돕니다. 피는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엄마! 그 한마디가 여름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하지만 여름은 뒷걸음질 칩니다. 고개를 세차게 저으면서요. 지금 여름에게 필요한 건 감동이 아니라 부정입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잃는 고통을 여름은 너무 잘 아니까요. 누구니? 너희들 사람 잘못 봤어. 난 너희 엄마가 아니야. 아니요. 맞아요. 한여름 씨. 1995년 8월 15일생. 현재 별이 엄마, 그리고 우리 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딸 하나밖에 없어. 그 아저씨가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가 증거를 가져왔어요. 하준이 하율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하율이 품에 안고 있던 노트북을 꺼내 공항 바닥에 내려놓고 엽니다. 아이들은 압니다. 엄마가 믿게 하려면
말이 아니라 사실이 필요하다는 걸요. 엄마, 이거 봐봐. 우리가 병원 서버에서 찾아낸 거야. 차가운 공항 바닥에 노트북 화면이 푸르게 빛납니다. 여름은 홀린 듯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화면 가득 복잡한 코드들이 흐르지만 여름의 눈엔 단 몇 줄의 글자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여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새쌍둥이, 전원 생존, 여름이 평생 믿어왔던 슬픈 진실이 사실은 조작된 거짓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름의 손이 화면 속 글자를 더듬습니다. 그러자 7년 전 무의식 저편에 봉인해뒀던 기억들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분명 아기 울음소리가 하나가 아니었어. 돌림노래처럼 여기저기서 울렸단 말이야. 선생님, 아기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정신 차려. 네가 몸이 약해서 헛것을 들은 거야. 하나뿐이야. 헛것을 들었다. 민준의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여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속았어.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내 새끼들이 있었어. 여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하율이 엔터키를 한 번 더 누릅니다. 이번엔 흑백의 CCTV 영상이 재생됩니다. 7년 전 그날 밤 신생아실 복도입니다. 이거 봐. 7년 전 그날 밤이야. 화면 속 낯선 남자가 아기 바구니 2개를 들고 은밀하게 빠져나갑니다. 의료진도 아닌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브로커입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헛것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도둑 맞았던 겁니다. 아니야. 몰라. 처음 보는 사람이야. 이 남자가 너희를 훔쳐갔다고? 여름의 시선이 노트북에서 아이들의 얼굴로 옮겨갑니다. 하준이와 하율이. 자세히 보니 자신의 눈매를 쏙 빼닮았습니다. 여름은 떨리는 손을 뻗습니다. 이제는 논리가 아니라 본능이 외칩니다. 내 새끼다. 너희들이 정말 내 아들들이니? 응, 엄마. 보고 싶었어. 하율이 여름의 품으로 와락 달려듭니다.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닿는 순간 여름이 7년 동안 쌓아올린 둑이 터집니다. 그녀는 아이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하고 끊어질 듯한 비명 같기도 한 잃어버린 시간을 토해내는 절규였습니다. 여름은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여름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품 안에 따뜻한 내 새끼들 뿐입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몰라봐서 미안해.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나만 밥 먹고 내가 죽이려냐. 여름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칩니다. 지난 7년 아이들이 엄마 없이 겪었을 추위와 외로움이 뼈저리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의젓하게 서 있던 형 하준이마저 무너져 여름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우리 괜찮아. 우리가 엄마 지키러 왔어. 말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름은 평생을 논리로 버텼는데 지금은 논리가 감정을 따라오질 못합니다. 하준은 여름의 등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하율은 여름의 팔을 꼭 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 소나기가요. 엄마, 이제 놓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끝내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켜. 그 말이 너무 어린데 너무 어른 같습니다. 여름은 그 말에 더 울컥합니다. 아이들이 어른처럼 말해야 했던 시간, 그 시간이 여름의 가슴을 찢습니다. 그리고요, 이 장면을 멀찍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현입니다. 도현은 숨을 삼킵니다. 엄마라는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도현은 어째서인지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여름이 누군가에게 안겨오는 걸 도연은 처음 봅니다. 그게 낯설어서가 아닙니다. 그 울음이 너무 오래된 울음 같아서요. 저게 무슨 일이야? 도연은 발걸음을 때려다가 멈춥니다. 다가가면 여름이 싫어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도 도연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여름이 안고 있는 두 아이의 뒷모습이요. 이상하게 어디선가 본 듯합니다. 그때 도연의 머릿속에 스치듯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7년 전 어딘가에서 들었던 어린 울음소리 같은 것. 하지만 도연은 그 기억을 붙잡지 못합니다. 도연의 기억은 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비어 있으니까요. 여름은 눈물을 닦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계속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름은 울음을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울음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름은 아이들을 바라보고 숨을 고릅니다. 좋아. 너희 말 일단 들어볼게. 근데 한 가지 약속해. 뭔데, 엄마? 앞으로는 위험한 짓 너희끼리 하지 마. 엄마는 다시는 잃기 싫어. 아이들의 눈이 동시에 젖습니다. 그 작은 젖음이 7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웁니다. 엄마, 우리 집 있어? 갈 곳? 집? 하율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보여줍니다. 태산그룹 펜트하우스. 여름의 눈이 흔들립니다. 태산. 그 이름은 여름에게 도현이고 유라이고 민준이고 악몽입니다. 왜 하필 거기야? 거기엔 우리를 보호할 사람이 있어. 여름의 입술이 굳습니다. 누군데? 강 회장님. 강 회장. 태산그룹의 어른. 여름은 그 이름을 뉴스에서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름과 아이들을 보호한다니요. 여름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차는 펜트하우스를 향해 달립니다. 여름은 아이들을 곁눈질합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라면 여름의 세상은 다시 뒤집힙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품는 게 먼저니까요. 펜트하우스 현관 앞 문이 보입니다. 이 문을 열면 여름의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여름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천천히, 아주 무겁게,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요.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요. 문 안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다가옵니다. 그 발소리는 경계가 아니라 오래된 기다림입니다. 여름은 그 느낌이 낯설어서 아이들의 손을 더 꼭 잡고 숨을 삼킵니다. 마침내 거대한 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 아래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여름은 그 노인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힙니다. 뉴스에서 보던 재벌 회장님이라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라서 놀란 겁니다. 며칠 전까지 여름의 국밥집 구석에서 200원짜리 국밥을 후루룩 말아 드시던 그 노숙자 할아버지였으니까요. 눈빛이요. 돈 많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은 어른의 눈빛입니다. 왔느냐? 할아버지? 여름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세상에 그 힘없는 할아버지가 태산그룹 회장님이었다니요. 여름은 뒷걸음질 치려다 멈춥니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여름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스칩니다. 왜, 언제부터, 나를 알고 있었나? 설마 그때 그 국밥집 할아버지? 강 회장이 여름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아주 잠깐의 침묵인데 여름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눈빛은 처음 보는 회장님의 눈빛이 아니라 국밥을 먹던 단골 손님의 눈빛이라는 걸. 강 회장이 여름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낮게 속삭입니다. 그날 국밥 참 따뜻하고 고맙더군. 여름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노숙자였던 그 사람이 강 회장이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여름은 입을 다뭅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무언가를 경고하듯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처음 만난 것처럼 하자. 비밀은 때로는 무기가 되는 법이니까. 여름은 아주 작게 남들 모르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만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강 회장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여름 뒤에 숨은 아이들을 봅니다. 하준, 하율,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별이의 빈자리까지. 강 회장은 아이들 눈높이로 시선을 낮추진 않지만 목소리만큼은 한없이 낮춥니다. 길 오느라 고생했지. 어서 들어와라. 따뜻한 물부터 마셔야 한다. 거실은 넓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이고 바닥은 반짝이고 가구는 고급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여름은 이 공간에서 가난한 사람처럼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름은 돈 앞에서 작아진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여름이 작아지는 건 오직 아이 앞에서뿐입니다. 앉아라. 너희는 따뜻한 차, 여름 씨는 국물 좋아하지? 이 집에도 국물은 있다. 여름은 순간 눈이 흔들립니다. 회장이 국물을 꺼낸 것 자체가 여름을 정조준한 말이니까요. 회장님, 돌려 말하지 마세요. 왜 저희를 여기로 부른 건지, 그리고 왜 아이들이 회장님 이름을 알고 있는지. 강 회장은 여름의 직진을 반기듯 아주 짧게 웃습니다. 그러곤 문득 뒤쪽을 바라봅니다. 거실 끝에 있는 금고 방향입니다. 금고는 장식처럼 서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름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증거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부른 게 아니다. 찾아온 거지. 너희가. 맞아. 우리가 왔어. 회장님이 오라고 한 적은 없지.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을 다그치지 않는데 판을 움직입니다. 그럼 내가 묻겠다. 여름 씨, 그 남자 민준을 아직도 아이 아빠라고 믿나? 여름은 목이 잠깐 막힙니다. 그 질문은 칼입니다. 여름이 7년간 붙잡고 살았던 한 줄짜리 진실을 베어버리는 칼이요. 민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자기였다고. 말로? 그걸 믿고 7년을 살았마. 여름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논리를 더 강하게 줍니다. 그럼 회장님은 뭘 근거로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강 회장이 기다리던 질문입니다. 강 회장은 여름을 향해 고개를 아주 조금 숙입니다. 좋다. 이제 말해도 된다는 신호처럼요. 근거는 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내놓는 순간부터 너희는 더 큰 싸움에 들어가게 된다. 여름은 바로 답합니다. 저는 이미 7년을 싸웠습니다. 아이 없이요. 이제는 아이와 같이 싸울 겁니다. 그러니 숨기지 마세요. 강 회장은 그 대답에 아주 짧게 숨을 내쉽니다. 이 여자가 버텨낸 무게를 인정하는 숨입니다. 그때입니다. 현관 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립니다. 이번 발소리는 무겁지 않습니다. 빠르고 급합니다. 문이 열리며 강도현이 들어옵니다. 도현의 눈은 여름에게 곧장 꽂힙니다. 그리고 여름 옆에 앉아있는 두 아이를 봅니다. 도현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런데 그 굳음은 분노가 아닙니다. 왜 가슴이 내려앉지 하는 혼란입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도현은 틱틱대듯 말하지만 눈은 여름을 확인합니다. 다친 데는 없는지, 겁먹진 않았는지. 여름은 도현을 보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회장님 뵙고 싶으셨나 봐요. 마침 잘 오셨어요. 도현은 여름의 말투에서 느낍니다. 여름은 지금 감정이 아니라 결심으로 서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결심 옆에 낯선 아이들이 있습니다. 도현의 속이 흔들립니다. 하준이 도현을 올려다봅니다. 하율도 도현을 봅니다. 두 아이의 시선이 놀랍도록 차분합니다. 도현은 그 차분함이 이상합니다. 아이들이 어른을 볼 때는 보통 기대나 두려움이 섞이는데 이 아이들의 눈엔 평가가 있습니다. 태산그룹 후계자 맞죠? 뭐야 너희?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면 우리도 무례해져. 도현은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누가 보면 도현이 당한 것 같지만요.
사실 도연은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기보다 먼저 여름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질투가 아니라 안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도연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도연 본인이 제일 이해 못하죠. 와, 애들이 뭘 배운 거야? 도연은 틱틱대고 넘기려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여름이 이런 아이들과 함께 울고 있었다. 그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잃었던 걸 되찾는 울음이었다. 도연의 가슴이 또 내려앉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도연의 목을 조릅니다. 도연아, 이제부터 이 아이들과 여름 씨는 내가 지킨다. 왜라는 질문이 눈에 가득합니다. 할아버지, 대체 이게 무슨...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나에겐 7년을 묵힌 이유가 있다. 여름은 그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7년이라는 숫자. 그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회장님, 7년 전 일을 알고 계십니까? 강 회장은 대답 대신 금고 쪽으로 한 발을 옮깁니다. 그리고 손을 올립니다. 암호를 누르려는 그 손이요. 그 손에서 여름은 봅니다. 이 집의 어른은 지금 진실이라는 칼을 뽑으려 한다는 걸요. 오늘은 칼을 뽑지 않겠다. 여름이 눈을 크게 뜹니다. 왜요? 지금 칼을 뽑으면 칼날이 너희부터 베인다. 민준과 유라는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무너지길. 여름은 이를 악물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름은 감정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가 판을 깔아놨다면 여름은 판을 뒤집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회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강 회장은 여름을 똑바로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말이 여름의 인생을 바꿉니다. 너는 여기서 당당하게 살아라. 도망치지 말고. 무릎을 꿇어도 고개는 숙이지 말고. 여름의 눈이 졌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는 이미 그렇게 살았다. 이제 내 뒤에서 살지 말고 내 옆에서 살아라. 그런 명령입니다. 한편 같은 시간 유라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다 말고 전화가 울리자 표정이 굳습니다. 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늘 달콤한 척하지만 본심은 차갑습니다. 유라, 공항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어. 또 뭐야? 나 지금 바빠. 한여름이 공항에 나갔어.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움직였어. 유라의 손에서 립스틱이 뚝 떨어집니다. 색이 하얗게 질립니다. 애들? 무슨 애들? 그 쌍둥이들. 내가 확인했어. 입국 기록이 있어. 유라의 눈이 일그러집니다. 그 아이들은 유라에게 실수가 아닙니다. 유라의 인생을 끝내는 증거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못 건드려. 여름이 태산으로 들어갔어. 유라의 숨이 턱 막힙니다. 태산. 그 이름은 유라에게도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민준이 낮게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조심해야지. 이 싸움 우리 방식대로 끝내자. 전화를 끊고 유라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유라의 얼굴은 화장이 아니라 공포로 무너져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은 잠깐 조용해집니다. 여름은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하준, 하율, 여름의 손이 두 아이의 머리 위로 올라갑니다. 그 작은 머리들이요. 여름이 7년 동안 꿈에서만 만졌던 머리입니다. 너희 밥은 먹었니? 하준이 웃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입니다. 엄마, 국밥 먹고 싶었어. 여름이 눈을 감습니다. 여름은 울지 않으려 하지만 울음은 또 조용히 올라옵니다. 그때 도연이 한마디 던집니다. 틱틱대면서도 어딘가 부드럽게요. 국밥, 나도 먹을 줄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울지 마. 도연의 속마음이 덧붙습니다. 여기서 울면 내가 더 흔들리니까. 도연은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눈만 피합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창밖을 봅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말하는 듯 낮게 내뱉습니다. 이제 판을 열 때가 됐건. 여름은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척하지만 마음은 압니다. 민준과 유라가 숨겨온 7년의 진실. 그 진실이 펜트하우스 금고 안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여름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것. 그날 밤 여름은 아이들이 잠든 얼굴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지만 결심은 아주 큽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찾겠다. 너희를 빼앗아간 사람도, 나를 속인 사람도. 그 마지막 한 줄이요. 제육화의 문을 열어젖힙니다. 민준이 친자 확인을 들고 덤비고 하율의 해킹이 칼날처럼 반격하는 그 싸움의 문을요. 7년의 눈물 끝에 드디어 품에 안은 내 새끼들. 그리고 기적처럼 열린 100억 펜트하우스의 문.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일 뿐입니다. 내일 아침 뻔뻔한 얼굴로 친자 확인 서류를 들고 들이닥칠 불청객. 박민준, 그리고 그 칼날 앞에서 밝혀질 충격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 과연 여름이는 아이들을 지켜내고 베일에 쌓인 진짜 아빠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천재 삼둥이의 기상천외한 반격과 여름이의 사이다 복수가 기다리고 있는 다음 이야기. 제4부 거짓말과 유전자 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름이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여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